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하원에서 북한 노동수용소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노동수용소 운영에 책임 있는 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물들을 지목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상정된 결의안에는 북한 노동수용소 전면 폐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공개 총살과 강간, 강제 낙태 등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1981년부터 2013년도까지 수감자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노동 수용소에서 숨졌다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수사할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북한 특별보고관의 수용소 접근과 수감자 석방을 비롯해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입 금지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노동수용소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제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것입니다.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send a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e see what they're doing. We know which officials ar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e labor camps, and that those officials will be in a special category if there is ever a reunified Korean peninsula.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모든 대화의 의제로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should be part of every discus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북한의 끔찍한 노동 수용소를 비판하기 위해 의회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잔혹한 행위와 인권 유린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차 북한을 다녀온 직후 국무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급에서 북한 측과 협상을 진행시키며 회담 의제로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at's notable to me is that the State Department, has described the achievements and focus of the agenda as complete denuclearizati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is a striking ordering that reflects U.S. priorities. 스나이더 연구원은 싱가포르 합의에서 3순위로 밀렸던 비핵화가 국무부 발표 자료에서는 맨 앞에 나왔으며 북한이 아직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비건 대표가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대사와 만나 회담한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o me, it's good news. It means that they're talking substance, and I know that Steve wants to get to a position where there's some sort of agreement on reciprocal steps both sides would take. That's the way forward if you're going to make progress. 그러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The question is, can they establish a process that keeps us moving toward denuclearization?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대북정책 부대표가 11일과 12일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이라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램버트 부대표가 러시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된 뒤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2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트위터를 통해 민 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대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형식과 일정, 숙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은 인권 문제를 유엔과 협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1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유엔 인권사무소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유엔은 북한의 기술적인 지원 제공과 개선이 필요한 인권 분야를 알려주는 등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주디 추 연방 하원 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추 의원은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엘리엇 엥겔 등 하원 의원 7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